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 최백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요 세 가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에 넘긴 거죠. 자, 여기에 제3자 뇌물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이걸 돕고, 그리고 경기도가 북한에 내주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가는데 북한한테 줘야 하는 사례금 3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모두 800만 달러를 자기네들이 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안 내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가 북한에다가 준 거죠. 북한에다 뇌물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줬느냐? 이재명을 위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환치기를 통해서 전달된 거 뭐 이런 걸 다 포함시켰습니다. 왜? 어차피 환치기를 통해서 간 것도 그것도 결국은 그 외화도피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포함시켰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에 보면 환치기가 된 거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환치기는 국내에서 외화를 가지고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뭐 아마 이런 개념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치기라는 거는 국내와 외국의 계좌를 다 같이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은행 예금을 하고 여기에서 그 나라 돈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나갔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아마 그런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의 명문 규정에는 아마 위반되지 않는 걸로 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 앞에 제3자 뇌물도 공범, 그러니까 오늘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의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인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왜냐하면 북한과 접촉하고 이런저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모든 걸 다 처리를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결재를 했다. 최종 결재권자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보고 못 받았다. 이화영이 혼자 몰래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믿지 않는 거죠. 판사가 그거 믿으면 바보죠. 부지사가 지사와 관련한 일을 처리했다. 근데 지사한테 보고 없이 했다. 두 사람 다 짜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사도 믿지 않는다. 속아 웃을 일이다. 뭐 이런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공소장에 담긴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가 공모해서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의전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에 1심 판결이 선고돼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기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에 뭐 이재명 대표를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뭐 온갖 뭐 얘기를 해왔던 뭐 수많은 뭐 매체들 다 잘못 짚었구나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다 밝혀지는 순간이고요. 왜냐면 오늘 한 거는 구속 기소가 아닙니다. 불구속 기소니까 그런 건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과 명백하게 다른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범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겁니다. 1심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게 3개죠. 이 3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판 결과가 나온 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 다 대북 송금이 아니고 그 중에 대부분은 한 8년 정도는 뇌물입니다. 뇌물이 원래 형량이 크니까. 그래서 뇌물죄 플러스 대북 송금해서 9년 6개월이 나왔는데, 자, 공범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범도 지금 그 유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기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이 진행될 때도 이화영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물론 뭐 판사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를 텐데 그럴 경우라도 그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많은 증거들에 대한 입증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령 이재명 대표가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논리의 구조가, 그 판결문을 보면요, 논리의 구조가 굉장히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단 특별수행원에서 이재명을 빼니까 이재명이 곧바로 이화영을 시켜서 북한에 가서 내 방북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월에 이화영이 북한에 갔고, 그리고 나서 북한에 가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더니 경기도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그런 데다 못 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끙끙 앓던 차에 김성태한테 야, 당신들이 대신 내줘, 이렇게 돼서 김성태가 12월에 북한하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런 와중에 그 다음에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의 캠피슨키 호텔에서 이화영, 김성태, 북한의 송명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예 회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났다. 그래서 거기서 이화영이 이재명, 국내에 있는 이재명한테 전화를 바꿔주니까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했다. 이게 다 인정됐거든요. 이 시계열별로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화영이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가 나온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이 시작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다른 재판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무죄로 때려달라, 뭐 거의 이런 식의 협박으로 보이는데, 그 협박이 뭐 먹힐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참 이화영 변호인도 참 안타깝다,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2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2심에서 이화영이 만약에 무죄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의 1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온갖 증거들 뭐 이런 거, 판결문 자체가 논리적으로 대단히 완결성을 가졌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후 맥락, 관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 당연히 보고했다, 이런 이화영의 말을 김성태가 여러 번 확인했고, 그리고 들었다, 그것도 수긍이 간다, 이런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이화영의 보고됐다는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하는 표현이 판결문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걸 김성태가 여러 번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도 판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재명한테 보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긴 침묵,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겠죠. 어젯밤은 오늘 기소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모든 매체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것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했다. 그 다음에 모해 위증은 이화영 술판 의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쌍방울 주가 조작, 이거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국정원에 제보를 해서 국정원에 남아있는 문건인데 그게 이화영 판결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뭘로 등장하느냐? 그 김모 씨의 제보 내용, 과연 그게 맞느냐? 국정원은 그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김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왜? 국정원에는 문건이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국정원 문건이 3건이라고 합니다. 그 3건 중에 한 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국정원에 제보해서 국정원에서 그냥 그 제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모해우 이중은 이화영 술판인데, 이화영 술판은 제가 여러 차례 그 유튜브를 해드린 대로 이미 거짓말임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만 지금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입장밖에 없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험난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이루어지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무려 7개 사건, 그 중에 11개의 혐의, 재판으로 보면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4개의 재판 중에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요 4가지가 묶여있는 게 가장 큰 거죠. 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입니다. 4가지 혐의. 이거는 2027년 3월 대선까지 아마 1심 선고가 나올까 말까. 왜냐면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여기서 지금 대장동 하고 있습니다, 인제서. 언제 백현동 우일의 성남FC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이증 교사. 요것도 김동현 판사가 맡고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8개월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끝났어야 될 재판입니다. 이거는 아마 뭐 대략 1심은 막바지 국면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게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백현동 뭐 용도 변경 4단계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심리가 끝났고, 백현동도 지금 중간쯤 끝났습니다. 아마 이거 올 하반기 한 10월이나 뭐 이쯤에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21개월째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사건이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오늘 기소된 대북송금. 이래서 무려 7개 사건,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없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뭐 특검에 뭐 심지어는 이 수사를 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특검하겠다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마 워낙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팀과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싸울 일은 이제 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남았습니다만 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정자등 의혹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뭐 요만큼도 공표된 게 없습니다. 이제 수사 단계는 대략 다 끝났고, 남은 거는 이제 법원과 이재명 피고인이 싸우는 문제.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재명한테 법원의 시간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